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잘생긴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연기를 좀 해주셔야죠.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예. 내 노트북 어디 갔지? 여보, 네온 넣어둔 박스 못 봤어요? 너무 발연기 아닙니까? 저희 짐 일부가 없어졌어요. 보상 좀 해주세요. 저희 실수라는 증거가 있나요? 보상 못 해드립니다. 아니, 그럼 그게 어디로 갔냐고요? 아니, 그럼 그게 어디로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업체에서는 무조건 저희는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례예요. 근데 이 사례가 제가 겪은 사례거든요. 뭐 노트북과 블라우스는 아니었지만 네. 이사를 했는데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따져 물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귀중품이라면 당신네들이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예. 포장이사라고 하더라도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조그만 디지털 카메라 같은 이런 예. 고가의 물건들이 이사 도중에 분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으려면 이사 품목에 실제 이런 물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사를 맡긴 분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지금 앞서 저희가 읽어본 이 사파에서처럼 업체 측에서는 잘 모르겠다,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고가의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꼼꼼하게 이러한 품목들이 이사 내역 품목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기재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그만 고가의 물건들이라고 한다면 쉽게 본인이 직접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삿짐 센터에 포장이사라고 해서 맡기지 말고 예.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고가에 먹다 남은 양주가 없어졌거든요. 이걸 뭐 어떻게 뭐 챙길 수도 없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아니 비슷한 경험 하신 적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짐이 예. 많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예. 이제 제가 내년 이제 1월경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집에 이제 소송 기록이라든가 좀 중요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좀 챙길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미리 사진을 찍어 놓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다음 사례에서 볼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다음 사례를. 자, 뭐야? 냉장고도 찌그러지고 가구도 다 파손됐잖아. 수리비 보상해 주세요. 이사 전부터 파손되어 있었어요.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보상은 못 해드립니다. 보통 업체에서는 그렇게 얌전하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분실 중에 파손된 거 이번에 저도 있었어요. 네. 상도 지금 깨졌고 장롱도 일부가 깨졌는데 그런 걸 일일이 따지기가 참 너무 구차스럽고 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런 게 있었다고 주장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사 중에 발생하는 분쟁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 중이 바로 이제 이사 중에 물건이 파손된 이런 경우인데요. 예. 이사 날짜를 정하고 사실 이사를 하다 보면 비 오는 날에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물건이 또 뭐 옷이라든가 아니면 가전제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꽤 많고요. 예. 또 뭐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신경 써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예. 이삿짐 업체들이 좀 빨리빨리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럴 때 이제 분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되는 것이 정말 이사 도중에 이게 파손됐는지 여부인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체 측과 실랑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실 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거 산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이사 중에 파손이 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오래된 물건 같은 경우에선 이삿짐 업체들이 이거 이사 중에 파손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파손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상 할 이야기가 없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판례는 없지만 예. 그 분쟁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같은 2011년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이사를 한 사례였는데요. 예. 이사 도중에 가구가 파손되었고 예. 또 이사를 하면서 벽지나 이런 장판들이 좀 훼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셨던 분께서 이 업체 측에 가구 손해배상으로 21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장판을 수리해야 되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한 7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가구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 이제 이 부분 그 수리비는 전부 다 인정이 되었고요. 예. 다만 이제 벽지와 같은 경우에는 훼손된 게 조금 미미하다. 예. 그리고 원래부터 그렇게
좀 훼손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벽지 훼손비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정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이사 전에 물건이 괜찮았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의 어떤 가구라든가 아니면 가전제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미리 찍어가지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좀 보존을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사를 할 때에 계약서에 이러한 고가의 물품을 이사를 할 때에는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근데 그런 거 다 일일이 계약서에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건 그렇다고 치고 정말 황당한 경우를 당한 거예요, 이번에. 네. 점심값을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포장 이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사 비용 안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부당한 다른 요구들을 네.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몇 달 전에 실제 김성수 앵커님이 저한테 이삿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화난다고 물어보셨던 사례인데, 예. 사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어떠한 내용이 서비스에 들어가는지, 예. 포장이사라고 하더라도 뭐 사다리 차는 몇 대 오는지, 용달차는 몇 대 오는지, 또 인부는 몇 명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예.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그런 건 적어놨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식사비 같은 걸로 많이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하는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끼어 있으면 당연히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점심값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또 사실은 또 이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빠듯하지 않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식사비 달라고 하면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어떤 식사비라든가 아니면 뭐 목욕비라든가 이런 것도 계약서에, 아니면은 계약서에 작성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업체와 조금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게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근데 보통 업체에서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고 다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 홍보를 통해서 알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선택을 했고, 네. 그리고 계약서에 그런 거 없다고 명기를 해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 외에도 간식들은 다 제공을 했는데도 굉장히 아니 어쨌든 이렇게 저처럼 가을 이사철에 분쟁 사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소비자원 통계를 저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야, 이렇게 많네요. 네, 2013년도에 336건이었던 게 2015년도에 485건으로 늘었고요. 예. 사실 이제 이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여기 통계에 잡힌 그 통계 사례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피해 사례라고 봐야 될 거고요. 저도 여기 피해 사례 안 근데 했으니까. 소비자 안 했죠. 예, 안 예. 하셨죠. 그러니까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피해 사례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보게 되면 예. 이사 도중에 물건이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64.8%로 가장 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그러면 이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딱 정리를 해주시죠, 먼저. 네, 제가 이제 단계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을 골라왔는데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예. 게 바로 무허가 이사 업체를 피하는 겁니다. 저 이거 피했습니다. 아, 그런 데가 그러셨나요? 문제가 됐어요. 허가 이사라고 인터넷에 예. 검색을 해보면요. 예. 국토교통부의 허가, 등록된 허가 업체가 나오고요. 예. 이런 허가 업체들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분쟁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 예. 또 보상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분쟁에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방문 거는 견적도 받았어요. 방문 견적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조금 자신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네. 참 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까지 이 3단계까지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사 당일날 방심하면 안 되는데요. 예. 이사 당일날 가족들이 포상이자 포장이사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믿지 말고 정말 중요한 물건이나 고가의 물건들을 꼼꼼하게 잘 소중하게 다루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 물건이 파손됐다라고 한다면 책임자를 즉시 불러가지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 요구서를 좀 받으시고요. 이거 근데 잘 안 쓰려고. 잘 안 하죠. 써주시죠. 예, 예. 만약 이런 거 안 써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대화하는 내용, 이의 제기하는 것을 녹취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피해 사례를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원에 중재 요청을 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이제 대개 지점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표한테 전화했더니 바로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러면 계약서에 어떤 부분을 꼼꼼히 써야 되는지, 제가 3번이 좀 자신 없다 그랬잖아요. 네. 이 3번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계약서에 뭐 당사자, 그러니까 이사를 맡기는 업체에 대한 상호와 이런 어떤 것들이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발송 도착 장소, 그리고
몇 대의 차량이 동원되는지 그리고 인부는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포장이사 하면은 다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포장이사가 정리까지 해주는지 그리고 에어컨은 또 설치해주는지 예.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한 줄로 생활법률의 팁 전해주신다면요? 네, 계약서 작성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계약서 작성하면 그냥 업체가 이야기한 거를 다 신뢰를 하고 내민 계약서에 그냥 사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바로 사인하지 마시고 예. 계약서를 받았다가 조금 몇 시간 정도 꼼꼼하게 항목이라든지 계약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 날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드라마 그 시카고 타자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로가 막 원하는 사항을 더 집어넣는 것도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